100억 자산가의 꿈, 당신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교육을 통한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진행의 신아림입니다.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외 증시를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 지표 중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경제와 증권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마감됐습니다. 첫 관세 협상 소식에 상승 마감한 미증시와는 달리 오늘 우리 시장은 한 발 물러선 채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지수는 쉬어갔지만 개별주들의 퍼포먼스는 강하게 나타나면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하면서 또 다음 주 장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코스피는 0.09%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2,577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0.97% 하락 722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줬습니다. 외국인 670억 원 물량을 담았고요. 개인도 이와 합세 사자를 기록한 가운데 기관만이 물량을 던지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이 약세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7% 빠지는 흐름이었고요. 또 어제 LIG넥스원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도 방산주들 견조한 흐름 다시 한번 증명해냅니다. LIG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 수주 모멘텀이 본격화되면 실적 개선이 더 이뤄질 거다. 이런 전망 속에 오늘 8% 가까이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이었고요. 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수주 잔고가 3조 원을 넘었다. 이런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8% 넘게 강하게 올랐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자동차 섹터 안 짚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간밤에 미국과 영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자동차 관세가 10%로 하향 조정됐는데요. 이 훈풍이 국내 시장에도 불어왔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더불어 기아 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는데요. 개인이 3,7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담아줬지만 여전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시총 상위의 대형주들이 좀 일제히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5.9% 내림세, 알테오젠도 1.7% 약세로 마감했고요. 또 카페24는 오늘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실적 자체는 이 영업이익이 성장세,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지만요. 이 시장의 컨센서스는 하회하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24%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엔터주 쪽은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워낙 1분기 실적이 낮았던지라 앞으로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YG엔터테인먼트 호실적 발표하면서 9.3% 빨간불 켰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기존의 마스터 종목을 점검해보는 진행 투적 플랜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함께 부의 지도를 그려보면서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잡아야 할 투자의 흐름과 돈의 흐름을 짚어봅니다. 또 혼자서는 투자 플랜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 저희 투자 우선 플랜 코너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마스터님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스터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스터 플랜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자유롭게 저희 통신망 내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저희 프로그램의 모든 정보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방송 이후 밤 10시 30분에 저희 마스터님이 라이브 방송 진행하십니다. 이 링크도 저희가 통신망으로 전해드리는데요. 이 라이브 방송 함께 하셔야 오늘의 종목뿐만 아니라 자세한 매매 전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꼭 생방송 시간 내에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오늘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탄탄한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 모셔볼게요. 오늘 빅스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 밤 여러분들과 함께할 빅스 마스터입니다. 전일 미국과 영국이 관세 합의가 완만하게 또 마무리가 됐죠. 그런 기세로 사실상 미국 증시가 연속된 상승을 계속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기세가 사실 국내 증시까지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사실 오늘 국내 증시는 장중에 외국인도 최근에 또 매수를 연속적으로 해주더니 오늘만큼은 등을 돌린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힘이 많이 없었던 증시가 아닐까, 전형적인 금요일의 증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런 증시 안에서도 힘들었지만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어디에든지 있다라는 거. 상위 1% 투자자들은 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보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상위 1%처럼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 오늘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마무리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마스터님과 함께 자신감 있게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워보려면요. 우리 기존의 종목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스터님의 공략주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간단하게 리뷰해보겠습니다. 리뷰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실 우리가 긴 연휴로 지난 일주일간에는 좀 거래일이 며칠 없었지만요. 그 와중에도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종목들과 수익률 제대로 잡아주시는 모습입니다. RF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달 전쯤에 이미 28% 넘게 슈팅이 나와줬던 종목이거든요. 그때도 잡아주셨는데 이번에 5월 7일 날 한 번 더 제시해 주셨고 8% 가까운 슈팅 강하게 상승률 나와줬습니다. 그 아래 종목도 5월 7일에 제시해 주신 더진입니다. 같은 날 제시해 주셨는데 똑같이 상승률 8%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SKT 해킹 사태로 좀 관련 종목으로 상승이 나와줬던 종목인데 아래 종목들도 여러분 보시면 두 자릿수 수익률로 정말 가득 찬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수익률 정말 요즘 시장에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짚어주신 전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봐야겠죠? 마스터님 전략 리뷰해 주시죠.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대선 공약주들이 이제 판을 치고 있는 시장 혹은 실적주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시장 두 가지의 포인트인데 사실 대선 빠르게 수익을 보려고 한다면 대선 공약주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여유롭게 투자를 한다면 실적주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저점에서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기법에 대한 강의도 아낌없이 풀어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게 4월 초에 이 시장이 급락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 급락이 오히려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유일한 기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점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 설명을 해드렸던 기법 간단하게 이름만 먼저 알려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빠지는 유형 자체가 어떻게 빠지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강하게 탄력적으로 강하게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량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계단식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어디서 지지를 받고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갈 필요가 있어요. 자, 4월 초에 이 시장은 몇 거래일 단 3, 4거래일 만에 10%가 넘는 하락을 좀 만들어줬었는데 그때 당시에 거래량을 생각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하락은 오히려 강하게 좀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그때 빠른 반등을 위한 조건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시켜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이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한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렸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이때 당시 이제 이미지는 여러분들께 기법을 정확하게 소개를 시켜드렸다는 것에 대한 이미지예요. 자, 그때 당시 히든 종목을 제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 종목입니다. 사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지만 바닥에서부터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이 이탈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탄력적으로 같이 올라올 종목 중에 하나였었어요. 무엇보다 테마 자체가 방위 산업에 있었기 때문에 실적도 좋은데 어느 정도 주가도 방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이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의 매수 포인트를 이제 제가 그때 당시 4월 10일 날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야간 라이브를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때 당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위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입장을 하시게 된다면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별도의 전략들을 또 따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도 제가 집어드렸던 이 전략이 무려 4월 11일 단 2, 3거래일 만에 3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래 날짜에 4월 11일 날 정확하게 매수 전략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날이 이 화살표 있는 날 양봉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 지수 자체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었지만 이 종목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지받아주는 이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픽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 4거래일 만에 6,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아까 처음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던 게 4,700원이었다면 지금 상승은 무려 30%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 종목 지금 우리가 사실상 6,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이 종목 더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여기서 끝일까요? 라고 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죠? 자, 눌림목을 공략하자라고 그때도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두 번째 포인트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첫 번째에서 공략을 하고 나서 약 5거래일 동안 30% 이상, 30% 가까이 상승이 나왔던 부분인 거고요. 자,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전략도 같이 공유를 해드렸는데 5월 7일입니다. RF 시스템즈 5월 7일 날 매수 전략을 매수가 5,400원에 1차 매도가 5,690원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자, 보시면 제가 아까 눌림목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지금 증시는 무리하게 대선 공약주들 수급이 빠르게 돌아주는 것을 추격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여유롭게 조금 시장 대응을 하면서 눌림목을 공략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자, 정확하게 눌림목을 포착해서 저희가 공략을 했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로 5월 7일 날 엊그저께 매수 전략을 잡아드렸던 것이고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대략 2거래일 만에 연속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대략 8% 가까운 상승이 이렇게 또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겠지만 나는 오늘 시장은 어려워서 수익도 못 봤는데 뭐가 자랑만 하고 있고 굉장히 배 아프다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배 아프다로 끝인 게 아니라 방위산업은 앞으로도 더 잘 갈 종목, 더 잘 갈 업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포트에 방위산업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한 종목씩 꼭 어느 정도 전략을 구성을 해놔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RF 시스템즈의 뒤를 이을 방산주를 또 하나 가지고 왔어요. 사실 제가 RF 시스템즈만 공략한 게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사면, 대성하이텍 이 두 개의 종목까지 포함했을 때 제가 방위산업 세 종목으로만 최대 수익률을 기록한 게 100%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함께 준비하셔야지만 이 수익률을 방위산업에서 또 챙겨오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오늘 마스터 종목의 힌트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국내 유일 땡땡 대양마 반도체에 대한 국산화를 성공한 기업이에요. 사실 방위산업이라 그랬는데 왜 반도체 얘기가 나올까? 여러분, 방위산업에도 방산 제품에도요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핵심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땡땡이 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거 조금 이따가 풀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마스터 종목 받아가시고 나 그 기다리는 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QR코드 있으니까 지금 바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빅스마스터님께서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주셨던 RF 시스템즈 종목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강의해주신 저점 매집 패턴으로 제대로 공략해주신 건데요. 여러분이 방송도 끝까지 집중해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종목 어디서 공략해드리냐?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께만 제공해드립니다. 여러분이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사실 지난주에 저희 마스터님 방송 보시고 통신망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번 주장에서 이 8%대의 종목 2개 이미 챙겨가신 거거든요. 나는 통신망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하시는 분들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오늘부터 함께 하시면요. 이 마스터 종목도 함께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RF 시스템즈 굉장히 좋았는데 이 후발주자의 방산주 하나 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시면요. 오늘 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마스터 플랜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또 자유롭게 통신망 내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QR코드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저희 통신망에서 프로그램의 정보들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요. 또 오늘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 링크도 함께 드립니다. 이 방송도 함께 해주셔야죠, 여러분. 전략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핵심 코너인 부의 지도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게 중요했는지 이 시장의 흐름, 투자의 흐름을 짚어와 주셨습니다. 어떤 키워드 준비해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물죽실입니다. 제가 또 MZ세대 대표 주자로서 이게 네. 어떤 줄임말일까 열심히 고민해봤거든요. 네.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답을 맞추지 못하는 건가요? 네, 어떤 줄임말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물려 죽어도 실적주에 투자해라.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마스터님이 만드신 거죠? 맞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맞추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웠을 네. 건데 한번 그만큼 설명해 주시죠, 자세하게. 네, 어떠한 내용인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이 사실 아시겠지만 두 가지 유형,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리하게 추격 매수해서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거나 안전하게 실적 위주가 증명되어 있는 업종에 투자를 하거나 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대선 공약주로서 사실 공략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이 전략들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데 이 전략들을 구성하지 못한 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걱정들을 뒤제치고 안전하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 그게 바로 실적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물죽실, 여러분들이 물려도 이 물려 죽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죽을 필요가 없는, 죽을 일이 없는 실적주를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전일 미국 증시가 또 한 번의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연속된 급등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외국인의 자본 이탈이 조금 최근 연속 한 3거래일 정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붙어졌던 게 국내 증시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모두 다 매도로 전환했던 게 역시나 외국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투심 자체가 완만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이탈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계속 훅훅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네요. 자, 근데 이런 외국인들도 사실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표면적으로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안에서는 우리 모르게 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매도예요. 하지만 분명히 매도지만 그 매도를 전부 다 빼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 결국에는 다른 업종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오늘 매수세를 보면 오늘 외국인도 어느 정도 매수는 했어요. 사실상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조금 매수를 해줬는데 이걸 이제 매수를 해야 됐다고 하나 사실 굉장히 의문인 점입니다. 굉장히 매도도 아닌 게 사실상 다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코스닥 시장인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에서 무려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자체가 많이 조금 짓눌리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들의 포트에 대부분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는 지수가 무려 한 2% 내지 3% 정도 하락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매수도 아닌 매도도 아닌 어느 정도 좀 보합세에 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수급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 업종들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큰 틀로 보면 이렇습니다. 결과가 입증되어 있는 실적주, 그건 바로 이제 방산과 조선, 화장품과 엔터.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 오늘 아시겠지만 오전장에는 대선 공약주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었고 오후장에는 AI 테마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것만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뒤에서 야금야금 조금씩 올라가는 종목들은 사실상 관심을 크게 가지진 않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모르게 오늘 시장에서도 선방하고 있던 업종들이 바로 이 네 가지의 업종들인 것 같습니다. 그 아래로 보면 실적으로 이어지는 이 수주 이슈가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는 원전 업종까지 사실상 5업종이 우리 모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누가 있다? 외국인들이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외국인의 순매수 어떤 것에 좀 집중돼서 매수를 했는지 보자면 첫 번째부터 어떤 게 있어요? 한국전력. 연속돼서 지금 19일째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안에서는 지금 19거래일째 원전 업종에 대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액도 상당하죠. 2조가 넘는 매수를 계속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LIG 넥스원이나 현대미포, APR이나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하나엔진 대부분 어떤 업종이죠?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아래도 보시면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고도 하나비전이나 한국조선해양 등 여러 가지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서 꾸준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의 순매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역시나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원정 종목에 대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리콘투나 ABL바이오, SM 등 엔터나 화장품에도 집중적으로 매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금 전까지 수급 상황만 보고서 결국엔 또 외국인이 팔아서 시장이 내려갔구나 라고 생각만 하겠지만 반대로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를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시장이 내려갔어요. 그럼
어디로 수급이 흘러갔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 종목들 따라서 하면 되냐? 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것이 있는 게 외국인들도 손절은 해요. 근데 무턱대고 우리가 외국인들의 투자처만 똑같이 따라했을 경우에 외국인들은 이미 수익 보고 손절을 하거나 익절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밑바닥 내려갈 때까지 계속 홀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무엇을 깨닫죠? 물렸다라는 것을 깨닫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 올라가고 있는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라는 점.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겁니다. 자 현 시점의 증시 공략 포인트는 그냥 대선 공약주도 오늘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뭐 웹툰부터 시작해서 뭐 친환경 에너지, 막 원격 진로, 다양한 테마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근데 뒤돌아서 장 종료되고 나서 그 종목들 보니까 어때요? 다 윗꼬리 달고 내려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업종들 대선 공약주니까 더 올라가겠지라고 부탁되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 저는 어디에 있어요? 윗꼬리,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략을 반드시 잡고 진입을 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그런 거 전략 잘 못 잡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내가 대선 공약주 추격 매수 해가지고 물려서 기다리느냐, 아니면 조금 더 여유롭게 기다리면서 안전하게 하단에서 매수를 하고 물려 죽더라도 조금 더 실적이 증명되어 있으니까 안전한 걸 공략을 하느냐,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대선 공약주 무턱대고 추격 매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저도 지금 팍스통신망 안에서 대선 공약주들도 물론 공략을 해요. 저는 전략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하는 것이고, 자 그 외에도 실적이 증명되어 있는 업종들, 아까 언급드렸던 것들 계속 꾸준하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면, 대성하이텍, RF 시스템즈, 지금 보면 4월 17일, 4월 22일, 4월 11일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팍스통신망에서 전략 제공해드렸고 37%, 30%, 15%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방산의 왕 후발주, 아까 얘기를 드렸던 마스터 종목 첫 번째 힌트가 뭐였죠? 국산화한 반도체 종목이에요. 반도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첫 번째 힌트를 드렸고, 두 번째 힌트는 이겁니다. 지대공 미사일 땡땡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했다. 이 기업은 뭘 이렇게 국산화한 게 많은지, 사실상 아시겠지만 국산화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들을 다른 외국 기업에 의해서 사오는 걸 이제 그 제품들을 국산화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 제품들을 만들어낸다면 이 외국 기업에게 굳이 매출을 올려줄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전략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제가 힌트 두 가지 드렸어요. 국산화를 무려 두 가지나 한 기업입니다. 자, 추가 힌트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기다리는 게 좀 지루하신 분들, 바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 바로 입장하셔도 되고, 조금 이따 마스터 종목 또 힌트 나가니까 방송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 추세는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주는 종목들은요, 모두 실적에 달려 있습니다. 호실적이 발표된 기업들의 강하게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데, 또 마스터님이 언급해주신 조선주, 방산주, 화장품 섹터, 그리고 엔터 쪽까지 최근 어제장만 봐도 굉장히 강하게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LIG 넥스원이나 APR 어제 호실적 발표와 함께 급등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YG 엔터테인먼트 호실적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공략해야 할 체크포인트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대선 공약주 추격 매수할 것인가. 두 번째, 이 눌려있는 이 실적주들, 탈출 가능한 실적주들 공략해볼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마스터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 해보자, 공략해보자,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마스터님의 도움 없이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대선 공략주들 급락, 급반등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시장인 만큼 대선 공약주 추격 매수하시려면 전략이 분명히 필요하실 거고요. 또 이 물려 죽더라도 탈출 가능한 실적주들 저희 마스터님이 짚어주십니다. 오늘은 또 방산 섹터에서 챙겨와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 자동차보다 탱크가 강한 거 알고 계시죠? 이 방산주 공략 안 해보실 수 없을 텐데요. 저희 팍스통신망에서 종목명 실시간으로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힌트입니다. 이따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산 섹터의 마스터 종목 하나 공략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지금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똑똑한 비서라는 키워드입니다. 저는 이거 보자마자 네. 요즘에 진짜 제가 뭐 궁금할 때마다 챗GPT한테 달려가거든요. 오, 맞아요. 네, 저도 요즘 그러거든요. 완전 제 손 안에 네. 비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똑똑한 비서면 또 AI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 맞죠? 맞아요.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실패하셨지만 두 번째는 맞추셨네요. 네. 맞습니다. 똑똑한 비서. 요즘 누구라도 다 AA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AA 뭐 핸드폰에도 있고 뭐 집안의 가전 제품만 하더라도 웬만한 제품들에 이제 AI가 전부 다 탑재돼서 나와요. 특히나 요즘에 또 얼마나 이 AI 기술들이 발전 속도가 빠른지 웬만한 것들은 챗 GPT를 통해서 물어보면 순식간에 우리가 찾을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는 그게 바로 똑똑한 비서, 즉 AI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AI가 사실 뭐 전반적으로 사회가 원하는 기술이기도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대선 공약으로서의 어느 정도 효력까지 좀 발휘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또 안정적으로 공략하려면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국인공지능협회 땡땡 대선 후보와 AI 정책 협력을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오늘 AI가 사실 오늘 오전장만 보면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사실 내가 어느 정도 매매 테크닉이 된다면 추격 매수도 해서 뭐 손절도 좀 하겠지만 익절도 하고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시장이 됐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내가 그런 매매 테크닉이 없다면 슬프기만 한 오전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중에 점심시간 넘어서 갑작스럽게 AI 이슈가 첫 번째로 나오게 되더니 AI가 무더기로 상한가를 들어가는 등 굉장히 조금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이슈 하나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슈도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개발의 성형 AI 적용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슈인데요. 자체 기술로 구축한 사내 AI DS 어시스턴트의 위주의 폐쇄적 운영 기조를 깨고 AI 활용을 반도체 개발과 생산으로 확대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기사가 오늘 장중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처음에 대선 공약주로서 조금 올라가다가 삼성전자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급반등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AI가 무더기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죠. 자, 근데 오늘 사실 AI 잔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세 번째 이슈도 있습니다. 복지부 2차관이 AI 신약 개발에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호재. 사실상 이 이슈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해봐야 얼마나 오르겠어. AI 신약 관련주도 일부 조금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이슈 하나만 놓고 본다면 힘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미 앞전에 거대한 이슈들이 두 개가 떠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가속력을 좀 붙게 해주는 이슈가 여러 개가 좀 떴어요. 추가적으로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미국 FDI에서요 신약 심사에 챗 GPT식 AI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슈까지 덧붙여지게 되면서 오늘 정말로 AI가 강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잠깐 보도록 할 건데 보시면 이 두 가지가 AI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의 리스트들이에요. 보면 이스트에이드와 마음 AI 아시겠지만 오늘 마음 AI가 가장 먼저 AI 관련주로서 상한가를 도달을 했었고 그 외쪽으로 보시면 폴라리스 오피스 거의 장 막판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룹주들이 이 관련돼서도 역시나 이슈가 별도로 있었었는데 AI가 전반적으로 힘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딱 리스트만 보시면 오늘 시장 하락장이었을까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주들만 좀 많이 빠졌을 뿐이지 여타 강한 종목들은 꾸준하게 강한 모습들을 연출을 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겠죠. AI 이미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잡아도 되냐?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데 저는 지금 잡으라고는 안 할게요. 지금 잡는 것은 사실상 이미 올라와 있는 것에 탑승을 한 것이니까 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추격 매수잖아요. 추격 매수.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하락해도 뜨는 업종은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말 그대로 시장이 굉장히 다 빠지고 있고 이 지수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업종이 올라가는 업종이 있다면 이거는 지수가 하락을 이길 수 있는 이슈가 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AI는 지금으로부터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해봐야 되는 업종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제가 그래서 관심을 가져볼 종목 한 종목을 딱 픽을 해왔어요. 잠시만요, 마스터님. 네. 지금 저희가 마스터 종목도 남았는데 네. 지금 일주일 만에 나오셔서 풀어주실 게 너무 많거든요. 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 기업 좀 아껴두겠습니다. 이 기업은 통신망에서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냥 통신망 힌트 딱 들어오신 얘기만 해드릴게요. 분들만 네. 살짝만 굉장히 얘기해주세요.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대바닥짜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물죽실이 이 종목도 포함입니다. 네. 기술주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점
또 그렇다고 해서 덜 올라갈 종목은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키워드 두 가지를 아우르는 이 기업, 이 종목 여러분 통신망에서만 공개해드릴 테니까요. 통신망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이 AI 쪽 여러분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유망한 섹터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최근에 정책 모멘텀까지 계속 붙었기 때문에 AI 종목들은 시장이 하락해도 계속해서 뜨고 있는데요. 시장까지 떠준다면 정말 날개를 훨훨 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AI 관련주 공목 공략해보시려면요. 저희 통신망 들어오셔서 마스터님 전략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요. 네, 튼튼한 자물쇠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형용사를 많이 활용해 주셨어요. 제가 원래 키워드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잡는데 네, 창작의 고통이었나요? 창작의 고통을 너무나도 심하게 겪다 보니까 이제 네. 고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약간 저런 수식어들을 좀 많이 붙였어요. 네, 그래도 그래서- 뭐 나름 직관적이네요. 네, 자물쇠면 맞습니다. 보안이겠죠? 굉장히 맞습니다. 자물쇠 이제 보안 관련된 있는 내용인데 튼튼한 자물쇠입니다. 앞에 튼튼한이 붙었죠. 얼마나 튼튼하길래 튼튼한까지 붙였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전일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양자암호 관련주들 우리가 초기에 로봇과 AI를 살펴보던 것과 마찬가지의 시선인데 사실상 아직 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일어날까 이런 의구심도 한 번쯤은 가졌을 겁니다.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과 2개월,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젠슨왕이 뭐라 그랬어요? 양자 컴퓨터 상용화되기까지 무려 5년 내지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좀 찬물 아닌 찬물을 끼얹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가요. 그 기업들의 실적들이 상대적으로 이번에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무려 성장은 아니지만 다소 선방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심어졌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이대로 조금 지켜봐도 괜찮겠다라는 인식이 시장에서 인식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양자 컴퓨팅 훨훨 날았다. 특히나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9%, 레게팅 컴퓨터 같은 경우도 12% 가까이 올랐고 D-Wave 퀀텀 같은 경우는 무려 50%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오늘 국내 증시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냐? 아쉽게도요. 장 초반에 조금 좋긴 했었지만 시장의 영향으로 좋지 못한 마무리를 좀 보여줬어요. 자, 그렇지만 양자 컴퓨터 전반적인 인식 자체는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은 엄청나게 많다라고 정리를 도와드리면서 자, 단기적인 이슈 또한 있죠. 제2의 유심 대란. 원천 봉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해킹 불가능한 양자암호가 뜬다라고 지금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그냥 일반적인 보안 시스템 적용되어 있는 유심과 이심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안 돼요. 자물쇠 튼튼한 걸로 바꿔야죠. 양자암호가 적용된 유심과 이심을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냥 이제 시간이 정말로 없기 때문에 자, 실적도 선방했고 시대의 필요성까지 부각되어 있는 이 종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미 팍스통신망 안에서 전략이 공유가 된 종목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추가로 입장하신 분들에게도 역시나 같은 전략을 공유를 시켜드릴 것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 기술을 결합한 이심을 상용화한 이력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 궁금하시죠? 설명도 궁금하실 거고 전략도 궁금하실 건데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에서는 또 D-Wave 퀀텀 같은 종목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양자 암호주가 동반 강세였습니다. 또 최근에 재료가 나왔는데요. 또 이 통신사 해킹 사고와 함께 이심에 대한 우려,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이런 와중에 정말 튼튼한 자물쇠 역할을 해줄 양자 컴퓨팅이 또 등장을 합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 여러분 사실 뭐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성장성이 확실하게 담보된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이슈나 모멘텀이 아니라요. 실적과 필요성까지 정말 탄탄하게 뒷받침된 섹터인데요. 또 여기에다가 종목 하나 함께 언급해 주셨죠. 지금 방송에서만 벌써 3개째 종목 언급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 시간 관계상 이 종목 차트 설명과 전략은 통신망 계신 분들께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통신망 입장하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전략 짚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3가지 키워드 모두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또 가장 기다리셨을 마스터 종목 사실 예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어디서 체크해 주셨죠? 물죽실
물론 죽어도 실적적으로 투자를 해야 나중에 탈출도 가능하고 수익도 볼 거 아닙니까? 네. 반대로 이렇게 항상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탈출하려고 종목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반대로 추격 매수를 해도 결국에 탈출하려고 살아남아요. 계속 갖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탈출을 완전하게 기반을 갖고 추격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유롭게 우리가 안정적인 종목을 투자해서 수익까지 확실하게 볼 것이냐, 그 차이가 확실하게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죽실 아까부터 계속 언급드렸던 방위산업에 대한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설명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위산업 실적도 좋은데 이슈까지 있죠. 사실 좋지 않은 이슈긴 해요. 중동에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인데 인도와 파키스탄 교전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상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이슈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지만 굳이 제가 이 이슈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드론이에요. 드론.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여러분들 첫 번째 힌트 드렸을 때 제가 땡땡 대항마라 그랬잖아요. 자, 요즘에 전쟁이 나면요 드론으로 공격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아시겠지만 뭐 자폭 드론도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우물풍선 투척하는 게 그것도 결국 드론으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드론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드론을 막을 기술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드론 무엇을 갖고 있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하나 시스템과 265억의 규모 다기능 레이더 핵심 부품 공급을 계약한 체결을 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그 얘기 아닌데요?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결국에 매출은 실적으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탑티어 중에 방위산업 기업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하나 시스템이잖아요. 이 기업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두 번째 힌트를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했던 땡땡땡 반도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굉장히 뭔가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반도체 칩인데 이 반도체 칩을 이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한 유일한 기업이에요. 사실 이 반도체 칩이 어떤 것에 조금 중점으로 들어가느냐, 안티드론은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시키는 장비를 이제 표하는데, 자, 이 안티드론에 대한 장비가 이 시그널 잼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그널 잼머 안에 이 반도체가 포함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티드론의 필수적인 핵심 소재 안에 이 핵심 소재가 바로 이 기업이 국산화한 재료라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어렵죠. 제가 이 얘기를 사실 굳이 얘기를 안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께 팍스톤시만 입장하신 분들에게 별도로 따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재료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봤고요. 세 번째도 보도록 할게요. 지대공 미사일 천마, 굉장히 유명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핵심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 천마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그 부품을 이 기업의 국산화를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국산화 두 가지 모두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재료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어때요? 굉장히 좋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섬뜩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재무입니다. 보면 이 기업이 재무제표가 20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있는데, 자, 영업이익이 어때요? 죄다 빨간색이에요.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적자 기업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은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기술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술주 중에 사실상 재무제표가 정상적인 거, 완만하게 성장을 이어져가는 그런 종목들은 사실상 많진 않아요. 자, 근데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 성장성이에요. 2021년도 44억부터 2024년도 그때까지 294억까지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영업이익 오히려 21년도에는 적자폭이 컸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24년도에 올 때까지 그 적자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앞으로 해당 이 기업에서 만든 기술을 꾸준하게 제품으로 만들어서 매출을 올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기업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에 대한 재료까지 설명을 드렸고, 차트 설명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부에 제가 N자 패턴, 지금 증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패턴 중에 하나 N자 패턴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이 기업도 역시나 N자 패턴이 포함되어 있는 기법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설명 여기서 간단하게만 드리지만 조금 이따 2부에서는 디테일하게 드릴 거고, 더 디테일한 자료들은 해당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전략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마스터 종목 설명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텐데요. 카운트다운이 종료된 이후에는
통신망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이 종목명 실시간으로 공개해드립니다. 카운트다운 시작되면 못 들어오시니까요. 이 시간 이후에는 또 확인 어려우시니까요. 지금 팍스통신망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간단하게 종목 설명 좀 도와드릴 텐데요. 자, 오늘 또 RF 시스템즈 같은 방산주의 후발주 하나 체크해 주셨습니다. 드론과 관련된 종목이었죠. 요즘에 정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충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주와 방산 섹터가 계속해서 주목받는 이유겠죠. 여기에다가 탄탄한 실적과 유럽 방위비 증가 소식까지 정말 방산주 탄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목은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숨어있는 방산 후발주입니다. 지금 하나시스템과 계약 체결돼 있고요. 드론에 들어가는 반도체 국산화 유일하게 성공했습니다. 방산 섹터에서도 아직 다 오르지 않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확실하게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차트 간단하게 보셨지만 차트에서도 똑같은 흐름 가져갑니다. 지금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 눌려있는 상태고요. 우리 마스터님이 언급하신 N자 패턴으로 치고 올라갈 준비를 마친 종목입니다. 이 종목명 여러분 궁금하시죠? 실시간으로 이제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통신망 들어오신 분들은 저장을 준비하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카운트다운과 함께 이 종목명 공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탄탄하게 챙겨가고 계신 빅스마스터님, 정말 방송 나오실 때마다 수익률을 경신하고 계신데 풀어줄 내용도 늘 정말 많으신 분입니다. 네, 조금 전에 카운트다운 종료됐고요. 종목명 단독 공개됐다고 합니다. 확인해보신 분들 저장해두시고요. 전략 함께 받아보시면서 또 수익률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마스터님이 언급하셨던 이 N자 패턴과 함께 오늘의 또 마스터 종목 어떻게 공략해볼 수 있는지 기법 체크해봐야겠죠. 자, 오늘 N자 패턴 강의 잠시 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제가 일전에도 한번 교육을 해드린 적이 있죠. 가장 이상적인 상승 패턴, 바로 N자 패턴에 대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었는데, 자, N자 패턴 다시 한번 교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N자 패턴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패턴이에요. 올라가고 내리고 다시 올라가는 걸 N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올라가고 내려갔어요. 그럼 다시 올라가죠? 이거 알파벳으로 뭐예요? N이죠. N자 패턴입니다. 자, N자 패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캔들과 거래량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올라갔던 거 조정받는 종목 그냥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어떠한 기반으로 올라갔는지를 알아야지만 이 기법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승률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단순한 패턴이지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모르면 사실 반만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자, 교육도 사실 제가 여기서 모든 걸 풀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께 팍스통신망 안에서 디테일한 교육들 진행을 해드릴 거고, 자, N자 패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올랐던 거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 사실 중요한 건 얼마나 수급이 들어와서 올랐는지, 그리고 어디서까지 내려가는지, 자, 그리고 어디서 지지를 받고 어떻게 올라가는지가 키포인트잖아요. 딱 세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자, 세 가지의 조건을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효과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N자 패턴만 잘 활용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막 여기저기 검색집 받고 기법 교육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되는데, 자, N자 패턴으로 시장 주도 테마를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수급이 들어오면 강하게 들어오는데 그게 테마성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 테마들은 한 번쯤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단순하게 이 테마 없이 한 개의 종목만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 신빙성이 조금 더 낮아질 수가 있는데 테마성으로 N자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간다? 사실상 승률이 90% 이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다양한 전략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아까 캔들 네 가지를 봤잖아요. 사실 이 종목 우리가 이 마지막 캔들은 결과예요. 결과. 이미 나온 상승을 결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이 전까지만 본다면 내가 단순하게 하루 만에 수익을 보고 싶어. 지지를 받았어요. 지지 구간에서 손절가를 잡고 단타로 공략을 해도 되는 것이고, 자, 어느 정도 지지받고 올라가네요. 자, 여기서 상승이 끝날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N자를 그리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기 스윙 전략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가지 N자 패턴만 알아도 우리가 단타도 돌 수 있고 단기 스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유용한 전략인가요? 자, 조건 다 풀어드리고 싶지만, 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첫 번째로 나와줘야 돼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발생됐을 때 현저히 낮은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특정 지지가 형성되면 재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세 가지만 보면 헷갈리시죠? 대체 얼마나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며 얼마나 낮은 거래량이 조정으로 이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지지를 받는 걸 체크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것만 설명드리면 아무도 못해요. 자, 아시겠지만 팍스통신망 안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이 해당 내용들 제가 교육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참고 꼭 하시고요. 자,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테마성인 상승이에요. 여러분들 한미반도체가 그때 당시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사실 지금이라도 살 걸, 지금이라고 말할 때 살 걸 껄껄껄껄 했던 때가 있죠. 자, 그때 당시 한미반도체도 우리에게 N자 패턴의 기회를 줬었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자면 그때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와 제주반도체도 역시나 똑같이 N자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갔어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N자 패턴 첫 번째 상승 조정 이후 다시 상승이 나와주는 이 N자 패턴을 여러분들께도 사실 내가 이 부분들만 잘 캐치를 한다면 누구든지 수익을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두 번째 웹툰이에요. 이번에 웹툰 관련주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웹툰 관련주들도 N자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갔어요. 상승 이후 조정 다시 상승. 미스터블루의 차트였고요. 자, 두 번째 핑거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재상승이 나오는 마지막 캔들까지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효과예요. 효과. N자 패턴만 잘하면 여기에 테마성으로 같이 올라가는지 이것만 체크를 했을 때 우리는 수익을 90% 이상의 승률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마지막 종목을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마지막 종목이라는 게 사실 아까 우리가 봤던 마스터 종목이에요. 마스터 종목의 차트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자면, 자, 대바닥자리입니다. 대바닥자리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아요. 시장이 계속 빠지는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계속 빠졌었잖아요. 작년 말부터. 근데 이 종목은 그 구간에도 어떻게든 바닥을 짚어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수가 빠지더라도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거고요. 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시장의 지수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치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자, 첫 번째 상승, 두 번째 조정, 다시 상승인데, 자, 아직까지 지지가 잡히진 않았어요. 언제가 지지가 구간일지도 우리가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자, 그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 다시 고점 돌파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방위산업이잖아요. 지금 방위산업 다 같이 올라가고 있죠. 결국엔 이것도 역시나 테마적인 테마성 상승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지금 같이 공략하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눈에 뜰 때는 어디에 있냐? 16,000원, 15,000원, 17,000원 이때 있습니다. 저점일 때 잡으셔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기법과 함께 전략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아래 지금 QR코드가 하나 있어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N자 패턴과 이 N자 패턴을 적용한 마스터 종목 설명까지 함께 이어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슈적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방금 전에 확인해 보셨듯이 기술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종목입니다. 오늘 또 라이브 방송 링크 저희 통신망에서 제공해 드리는데요. 방송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요. 마스터님이 앞으로 풀어드릴 전략들 여러분 함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빅스마스터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여러분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